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연일 쏟아지던 비가 그치자마자 이제는 펄펄 끓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속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날씨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 날씨에 대해서 기상학자 이우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저희가 장마, 폭염을 겪긴 했는데 와, 이렇게 더워지다가는 혼절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네. 올해 처음으로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네. 올여름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최근에 어쨌든 한 1도 정도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어쨌든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2도에서 3도 또는 뭐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특히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제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이미 현재 체감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좀 뭐 시간이 가면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운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더운 게 느껴지죠? 어떠세요, 진짜? 네, 많이 덥지만 나무가 있어요. 네. 그래도 기분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더워도 푸르러서 좋기는 네. 하네요.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7월 3일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닌가 봐요. 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폭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그리스 또는 미국 또 중서부 또 가깝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폭염으로 힘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보통 대기 상층에 우리 제트기류라는 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우리 보통 편서풍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열돔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지역에서는 이런 폭염이 있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쪽은 이제 홍수나 큰 비가 와서 또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런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보통 우리는 장마철이라고 그래 비만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에서는 폭염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좀 덥다고 생각하지만 또 인도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뭐 몬순기류에 의해서 또 홍수가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만 전국에서 7명이 숨졌습니다. 한참 뜨거운 낮에는 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걸 삼가셔야 합니다. 네, 올여름 미국도 극심한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 열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 식물인 선인장마저 말라 죽어갈 정도라고 합니다. 매년 특히 장마를 겪기는 하고 있지만 이번 장마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매년 장마, 비가 내리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나요? 근데 우선 이제 지난 장마철만 보면 초반에는 뭐 그런 대로 장맛비가 이렇게 왔는데 그 네. 와중에도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상당히 요란하게 번개가 많이 치쳤죠. 7월 중순에 이제 안타깝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이 난 그 특별한 며칠 동안에는 이 북쪽에서 저기압이 이제 지나가면서 한기를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다가 통상 이 계절에는 그러니까 7월 중순이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크게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에서 수증기가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때인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지난 이제 7월 중순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를 닮아가고 있어서 사계절이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 기상 기록을 봐도 봄, 가을은 짧아지고 지금 여름이 길어진 형태로 가고 있죠. 점점 조금씩 더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서도 낮 기온보다는 밤의 기온이 덜 떨어지는, 그래서 여름이면 이제 열대야가 늘어나고 더 어쨌든 힘든 조건으로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밤에도 에어컨을 틀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사계절은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일단 그거는 상당 기간 그러지 않을까요? 다만 이제 그 계절에 뭐 짧고 길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결국 이 극단적인 변화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인 거죠? 그 최근에 이런 가속화되고 있는 온난화 추세의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꼭 그것만 있는 건 있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대저기압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일시적으로는 찬 공기도 끌어내리기도 하고, 겨울에도 이제 북극의 얼음이 지금 계속 많이 네.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최소 면적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편서풍대가 약해지면서 이런 그 편서풍대가 사행하다 보면 이제 겨울 같으면 일시적으로 한파가 강한 눈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거기 기후가 거꾸로 간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온난화의 한 역설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많죠. 그럼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하는 거네요. 물난리와 폭염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기후 위기 피부로 느끼고들 계시죠. 하루하루의 날씨 자체가 재난이 되고 있는 이 현상, 저 멀리 극지방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국적 기후 연구자 모임인 세계 기상 특성에선 이달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 발생한 폭염은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훨씬 더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상학자라는 직업이 조금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기상학자라고 하면 날씨를 예측하고 알리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일기예보를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기를 예보하려면 일단 대기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상이나 기후 연구가 많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다만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럴 뿐이지만 그 훨씬 많은 연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산물로서 기상 일기예보나 이제 기후 예측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기상학자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막 검색해보고 왔거든요,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책을 내셨던데요? 네, 그 날씨와 음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아, 음악을 좋아하셨구나. 그런데 네. 그 음악을 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상상을 하게 하고 소리로만 들리는 거지만 그 안에 그 곡을 작곡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반면에 음악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니까 일단 그냥 즐겁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날씨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날씨도 그냥 제 생활 가까이에서 느끼는 날씨는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덥긴 하지만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는 데서
있는 이런 즐거움, 이것도 대기가 주는 그 무언가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그 안에도 뭐 음악처럼 선율이나 리듬도 있으니까 날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나 역사의 코드를 찾아가는, 그 흔적을 찾아가는 이 창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걸 찾아가는 일종의 여정의 어떤 기차 역을 지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그걸 쓰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도 있어요. 글쎄요, 뭐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되려면 그 안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그렇게 눈송이나 빗방울로 자라기 어렵고 보통 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먼지들이 하늘에 잘 보이지 않지만 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구름을 만들고 또 비도 때가 되면 비나 눈을 내리고 또는 무지개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도 비슷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어쨌든 뭐 아름다운 일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먼지 털어야 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네. 다시 보게 되겠는데요. 네. 집에 있는 먼지 이렇게 예쁘게 봐줘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날씨, 기상과 오래 함께 하셨는데요. 내 인생에서 날씨랑 이것이다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날씨는 흐림과 맑음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도 흐림이 있으면 맑음이 있고 맑음이 있으면 또 흐림이 있고 뭐 또 맑음이 오겠죠. 네. 요즘 더워서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싶다가도 금방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어떨 땐 날씨가 원망스럽다가도 꽃들 피는 거 보면 날씨가 참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상 기후 현상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